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03년 고갱 행복과 시용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갱은 나비파의 첫 전시회가 열리던 1891년에 타히티로 떠나죠. 그러나 고갱이 원시적 이상향으로서 기대했던 그 타히티는 더 이상 아니었고요. 이미 서구화된 타히티 대신에 고갱은 사진에 의존해서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1893년 파리로 돌아와서 부인하고 이혼하고요. 1895년 다시 타히티로 떠났다가 1897년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고갱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어, 목숨은 건지는데요. 근데 자살 시도 직전에 일종의 예술적 유언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그립니다. 이 그림은 고갱의 타히티 시대의 대표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림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음,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오른쪽에서부터 그림을 이렇게 왼쪽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근데 글쎄요, 고갱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제목도 그렇죠. 그런데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으로서 나는 사실 어, 그 고갱의 그 심오한 의미를 이 그림에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 계속하겠습니다. 자살에서 회복한 후에 고갱은 좀 더 원시적인 환경을 찾아서 1901년 같은 남태평양의 마르키스 제도의 히바오아 섬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섬도요, 상당히 서구화돼 있어서요, 섬에 이미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회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교회도 들어와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 1903년에 남긴 두 그림의 배경에서 어, 그렇게 그 교회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히바와 섬에 들어와 있었던 어, 천주교나 아니면 프로테스탄트의 그 십자가겠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1903년의 수채화입니다. 그래, 여인들과 하얀 말의 그림인데 여기 뒤에 여기 그 십자가가 보이죠? 예. 그리고 같은 1903년, 네, 아, 엠보카시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 그 기원하는 이 사람 원주민이죠. 원주민의 모습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의 중앙 부분에 아마 과일을 따는 듯 싶은데요. 그 인물이 다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 십자가가 보이고요. 그래. 앵보카시옹 어떤 그 이 간절한 그 이 기구, 기도 같은 것인데 고갱이 어떤 그 이 기원을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는 어,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나로서는 어, 잘 듣지 못합니다. 이제 저작거리의 미술적 감수성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고갱의 그림들이지만 뭐 내가 어린 시절에도 고갱의 그림들은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잠깐 봤던 그 왜 노란 예수님의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 경우에는 그 예수님 상이 조금 어린 시절의 나로서는 어 조금 원시적으로 그려진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렇게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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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의 그리스도. 예. 예. 뭔가 여기 이 브루타뉴의 여인들은 좀 어떤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어린 시절의 내 감수성에는 어 예수님은 아무래도 조금 어 그렇게 세련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인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브르타뉴의 농부 아낙네들이 마음에 띄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예. 예. 이제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타히티에서 어 고갱이 그린 어 고갱 말년의 그림들의 어떤 차원에 에서 고갱이 무슨 얘기를 건네고 있는지는 아직도 나는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고갱 내면의 마음의 눈에 포착된 형상의 의미에는 아, 적어도 내 경우에는 아직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1902년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이 책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는 자연적 삶과 영적 삶이 있는데 후자의 삶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의 삶을 버려야 한다. 예,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내 생각에 고갱은 화가로서 뜻을 세운 후 평생 자연적 삶과 영적 삶의 경계에서 방황했던 듯 싶어요. 고갱의 그림들로 미루어 타이티나 히바오와 원주민들의 저작거리 삶도 우리네 삶과 그렇게까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고갱은 어, 그 자연적 삶과 영적 삶의 경계에서 아주 치열하게 방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작거리 삶에서 벗어나 이와는 성격이 한참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을 니체는 초인이라 불렀죠. 고갱이 기질이나 재능에서 남다른 사람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초인이라 불리기에는 어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화가의 본분으로 자연적 삶과 영적 삶을 조화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작업해온 예술가였음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죽기 얼마 전 그가 남긴 말입니다. 아무도 선하지 않으며 아무도 악하지 않다. 모두가 같은 방식이로든 다른 방식이로든 그 둘이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위대한 일을 할 때가 있는 법. 그 일이 저작거리에서 일상적 책무의 파편일지라도. 예, 예, 고갱의 이 말은 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내 귀에도 고갱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위파는 1903년에 해체됩니다. 1903년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인간과 초인이라는 사막 희곡을 발표합니다. 제목에서 슈퍼맨, 초인은 니체의 위버르멘슈의 초인에서 가져온 듯 싶고요. 희극과 철학, 코미디 앤더 필로소피라는 부제로 미루어 무언가 만만치 않은 작품인 듯 싶죠. 1막과 2막 그리고 4막은 위트 있는 대사가 매력적이긴 해도 결국 평범한 남녀의 짝짓기, 짝짓기 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3막에서 남자 주인공 테너가 꾸는 꿈입니다. 배경은 지옥이고요. 여인들을 유혹한 거로 유명한 돈 후안과 그가 유혹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던 도나아나 그리고 돈 후안이 살해한 후에 석상의 모습을 띠게 된 도나아나의 아버지 돈 곤잘로 그리고 이 만남을 주도하는 존재인 마왕이 등장해서
나름 치열하게 철학적인 주제들이 특히 도누안과 마왕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산막입니다. 마왕의 대사를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꼴사나운 타작이나 어설픈 기관차, 그리고 따분한 자전거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맥심 기관포나 잠수 어뢰정에 비교하면 장난감에 불과하지. 인간의 산업용 기계류에는 탐욕과 나태밖에 없고 인간의 마음은 무기에게만 가 있어. 당신이 자랑하는 이 경이로운 생명의 힘이란 게 결국 죽음의 힘이요. 인간은 파괴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측정하고 있어. 인간의 종교가 무엇이지? 나를 증오하는 하나의 핑계요. 인간의 법률은 무엇이지? 당신을 교수형에 처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고. 인간의 도덕은 무엇이지? 상류계급이 되는 것. 이건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요. 인간의 예술은 무엇이지? 살육의 그림을 홀린 듯이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핑계지. 인간의 정치는 무엇이지? 숭배. 전제군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요. 그러니까 말이요. 아니면 의회에서 벌이는 닭싸움 같은 거겠지. 예. 그럼 하나 더. 지상을 지배하는 힘은 생명의 힘이 아니라 죽음의 힘이라는 거지. 그리고 생명이 그 스스로를 인간으로 조직하도록 자극하는 내적 요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삶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파괴의 무기에 대한 요구라는 거예요. 역병기와 지진, 폭풍은 그 작용이 너무 발작적이었고 호랑이나 악어는 너무 쉽게 배가 불러서 충분히 잔인해지지 못했지. 좀 더 변치 않으며 좀 더 무자비하고 좀 더 교묘하게 파괴적인 어떤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요. 인간은 고문대, 화용용 말뚝, 교수대, 전기의자, 칼과 총, 독가수의 발명가이고 무엇보다도 정의, 의무, 애국심 그리고 인간다운 마음을 지닌 똑똑한 사람을 모두 파괴자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사람이 되도록 설득하기 위해 모든 다른 이념을 만들어내는 존재요. 예, 그렇듯합니다. 이 연극의 초연은 산막을 제외하고 1905년 상만막 따로 떼어내 지옥의 돈후안이란 제목으로 1907년 무대에 올립니다. 1856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 1950년에 세상을 떠난 조지 버나드 쇼는 1884년 영국 노동당의 사상적 기반이자 점진적 사회주의 단체인 페이비언 협회의 주도적 인물이에요. 이러한 그의 사상적 배경과 그의 작품들의 주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결국 다소 어리둥절한 인간과 초인의 산막에 접근하기 위한 출발점은 저작거리의 소란한 욕망과 세속적 가치라는 현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선이든 악이든 틀에 박힌 사고를 깨부수는 사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의도한 뜻을 관철시키려는 생명의 힘, 이런 의미에서 실천을 강조한 사회주의자였던 버나드 쇼에게 돈후안이나 마왕은 초월적 존재들이 아니라 단지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현세적 존재들일 뿐이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의 초인은 당연히 신이 아니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공을 넘어 거대한 우주의 목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인간 개개인이 발휘하는 생명력의 우생학적 대물림일 뿐입니다. 버나드 쇼는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며 죽음의 힘보다는 생명의 힘에, 개인적 권력보다는 집단적 가치지향의 정신의 무게중심을 놓지만 인간 개개인이 발휘하는 생명력의 우생학적 대물림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은총이나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나드 쇼는 이런 생전 묘비명을 남겨요. 폼 잡으며 오래 살았다고 해봐도 결국 이 꼴이 될 줄 알았다니까. 예. 버나드 쇼의 작품 세계는 20세기로 접어들며 구체화되는 일련의 풀기 쉽지 않은 사회적 주제들을 적당히 통속적인 재미와 감동 그리고 위트가 살아있는 문장력과 잘 짜인 이야기 구성 등에 실어 저작거리에 띄우면서도 두루뭉술하게 손쉬운 결말로 마무리하지는 않는 미덕을 보이고요. 1903년 출판된 윤리학 원리를 통해 영국의 철학자 G. 무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결국 진화를 거듭한 초인이라도 저작거리 인간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초인들만의 존재 방식을 그려내기 어렵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앞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아이러니를 버나드 쇼는 표현하고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1904년으로 넘어갑시다.